거시 경제는 점점 악화되고 이렇게 둔화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주식시장은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면서 단기 트레이더들에게 필요한 뉴스와 이런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뉴스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전일의 뉴스에 보면은 AMD CEO가 지난 한 해 동안 AI 시장이 폭발했다, 굉장히 좋다,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 최근에 구글의 GPT-4보다 더 강력한 AI 모델 제미니가 공개가 됐죠. 일단 이 소식만 봐도 신제품이 계속 출시되고 반도체 쪽으로 투자가 계속 더 진행될 수 있겠구나, 경쟁이 치열해지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AMD의 리사수 CEO가 MI300X의 신제품에 대해서 AI 훈련이나 추론에서는 엔비디아 대비해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우리 제품도 그 중에서 한몫 크게 할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내뱉었어요.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터지다 보니까 전날 11월 8일 이 새벽에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도 일제히 상승을 했죠. 이런 소식들은 새벽에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 참고하고 이제 매매하셨을 그럴 소식이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간에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이 청구를 하게 되면은 기업들에서 해고를 당하는 사람이 많고, 좀 적게 청구가 되면은 해고당한 사람이 적은 건데,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우려를 해야 되는데, 월가 컨센서스가 22만 1천 건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게 22만 건이에요. 컨센서스라는 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한 요런 중간값인데, 이거보다 잘 나오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보다 안 나오면은 고용 상태가 아직은 견조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월가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나왔으니까 아직은 고용 시장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은 호재인 이런 소식이죠. 이렇게 반도체 부분에 신제품이 발표되고, 또 전문가들의 인공지능 시장이 이렇게 성장한다, 이런 뉴스들이 막 뜨고, 고용 시장도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거는 주식시장의 중장기 투자자에게 필요한 뉴스냐, 아니면 단기 트레이더에게 필요한 뉴스냐 살펴봤을 때 당연히 단기적으로 주가를 움직일 만한 이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더 분들은 이런 거를 참고해서 이제 긍정적인 호재들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자, 문제는 단기 트레이더 분들은 익절도 잘하고 뭔가 방향이 맞지 않으면 손절도 잘하고 항상 주식시장을 쳐다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생업이 있거나 직장을 나가거나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한번 투자를 해놓고 몇 달, 길게는 몇 년이라도 어쨌든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그런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하게 하는 이런 악재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미국의 주식시장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억하시나요? 2007년 말까지 주식시장이 굉장한 랠리를 펼쳤어요. 쫙쫙 올라갔습니다. 근데 급작스럽게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런 뉴스가 터지면서 15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까지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던, 이게 보여지실 겁니다. 거의 반토막 이하로 1년 동안 뚝뚝 떨어지는데 대형주들이 하한가, 당시 15% 하한가를 가고, 이러다 보니까 대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반등하는가 싶더니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하면서 중장기 투자자들은 굉장히 크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이때 손절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때 1억 5천 투자하고 있던 분이 갑자기 몇 달 새에 1억 3천이 돼서 2천만 원이 날아가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손절을 할 수 없습니다. 패닉에 빠져서 그냥 존버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700포인트까지 1억 5천 가진 사람이 계좌를 열어보면 7천만 원 남아있고, 이럴 때까지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중장기 투자자들은 이렇게 급작스러운 경기 침체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지겠다, 앞으로 터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 현금과 채권의 비중을 많이 보유해서 바닥에 또 쓸어 담을 수 있는 이런 실탄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우선 주요 CEO들 중에 누가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냐,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CEO가 그렇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이니엔 CEO,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2024년 내년에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미국 고용주들의 인원 감축 발표, 요게 11월 한 달간에 45,510건이
증가를 했어요. 2023년 올해 68만 6,860명의 이런 인원을 해고하겠다. 이렇게 미국 고용주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12월 달에는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 더 많은 인원 감축을 하겠다. 발표가 나오겠죠. 근데 2022년보다 지금까지만 해도 벌써 2배 이상 넘게 인원을 감축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챌린저라는 이 조사기관의 담당자는 새해에도 계속 인원 감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산업에서 가장 많이 인원을 감축하고 있냐? 기술주, 그리고 리테일이죠. 소매 판매, 헬스케어 및 관련 제품, 금융이라든가 창고업에서 감원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일단 기업 고용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면적으로 소비자를 만나서 지원하고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이런 산업에서 향후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는 건데, 자, 인원 감축이 언제 가장 심했냐? 2000년 IT 버블 붕괴가 터지고 2001년부터 거의 한 2003년 정도까지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때 인원 감축이 최대였고요. 우리 2008년, 2009년 경기 침체 때 이렇게 대량의 인원 감축을 하고, 코로나 때 이게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정말 대량의 인원 감축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인원 감축 발표가 그 다음에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때는 경기가 회복하고 성장하는 구간이고, 감축 인원이 증가한다 어느 순간부터. 그때는 이 경기 둔화 구간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인원 감축이 점점 발표가 늘어나고 있다. 이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벌써 미국의 고용주들의 인원 감축 발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거와 연관된 뉴스인데, 최근에 유니콘 기업들이 거의 멸종의 해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어요. 위워크, 올리비아 AI, 콘보이, 비브 등 이렇게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던 기업들이 다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쪽에서 인원이 다 나갈 수밖에 없겠죠. 또 실리콘밸리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은 스타트업들이 87개가 파산을 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 벤처 지원 기업들이 3,200개가 지금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파산을 하니까 당연히 고용이 늘어날 리가 없겠죠. 있는 기업들도 지금 어렵다. 현장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에 대해서 감축하려는 발표가 늘어나는 거다. 이것과 문맥이 딱 맞는 이런 뉴스죠. 자, 특히나 JP모건의 전략가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미국 소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런 인원 중에 거의 80% 이상이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저축했던 금액을 전부 다 소진했다. 이제 쓸 만큼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의 연체까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상위 1%는 뭐 언제든지 소비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팬데믹 이전보다,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이전보다 훨씬 더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즉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략 의견을 냈습니다. JP모건의 수석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빅이란 이분이 미연준이 금리를 극단적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 증시에 패닉이 올 것이다. 현금과 채권으로 갈아타라. 이분이 원래 대표적인 상승론자였는데 갑자기 하락으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상 지금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오히려 앞서서 자기들이 조사한 것처럼 이게 소비도 감소하고 다양한 경제 지표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단기 트레이더들한테는 호재가 되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어서 주식시장은 지금 굉장히 뜨겁지만, 이게 중장기로 투자를 하는, 사실상 뭐 폭락했을 때 단기 트레이더분들처럼 대응이 쉽지 않은 이런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말 실물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으니까 주의해라 라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늘어나고 그 경고등도 계속 켜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내가 어떤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냐,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거의 95%는 단기 트레이더들한테 필요한 뉴스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고 맨날 주식시장을 쳐다볼 수 없다 그러면 중장기 투자자들은 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이런 위험한 국면에도 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더들의 뉴스에 중장기 투자를 했다가는 정말 인생이 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반대로 이렇게 중장기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 이런 침체가 다가온다는 이런 소식을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또 그것도 또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그런 소식들을 가지고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는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게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요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네,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2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게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